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대부분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디스크 이외에도 허리 통증을 가져오는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배성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제 척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따라라라라라라. 완벽합니다. 라라라. 오늘 어떤가요, 제 척추? 무슨 요정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제가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이야기해 주셨네요. 척추 요정. 맞아요. 사실은 옷을 좀 칭찬받기 위해서 했는데 또 바로 알아봐 주셔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왜 다른 데를 보고 이야기하시죠?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으시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름다우십니다 하는데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셔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요통입니다. 요통인데 50대에서 60대, 70대 환자들에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이건 어떤 병일까요? 항상 제가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집이 오래되면 굴뚝에 그을음이 끼면서 굴뚝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척추신경이 지나는 관이 있거든요. 그게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이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척추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형에 보시면 이게 이제 척추뼈랑 뼈 사이 디스크가 있고요. 그 뒤에 이 노란 게 척추신경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관이 이게 척추관이고요. 이게 네. 이제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협착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노화로 인한 발병 이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이는 어린데 협착증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강력한 외상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통, 그 다음에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니까 하지방사통, 다리로 절여 내려가는 증상이 동반이 되죠.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허리 요통과 그다음에 하지방사통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디스크인 줄 알고 오셨다가 협착증 진단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보통 나이가 60대, 70대 되시면은 협착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협착증이려니 하고 오셨다가 정밀 검사해보고 그냥 간단하게 디스크만 살짝 나온 거라고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차이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디스크는 우리가 이 뼈랑 뼈 사이 쿠션이니까 이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형태거든요. 네,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게 네. 살짝 뒤로 밀려서 신경을 누르는 게 허리 디스크. 네.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뼈로 되어 있는데요. 그 뼈나 관절 같은 딱딱한 구조물들이 삼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조이는 두 가지가 좀 미묘하게 틀린 차이가 있죠.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구분되는 증상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된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 증상은 보행장애라고 그래요. 걷는 게. 그렇죠. 걸음을 걷다 보면 엉치가 쏟아지고 다리가 저려서 못 걷고 쭈그리고 쉬게 되는 게 특징적인 증상인데 그게 이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본인이 어디까지 걸으면 아파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거리를. 그 거리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갈 때 한 번은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250m 파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딱 그만큼 가고 나면 다리가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펴고 있을 때보다 굽히고 있을 때 편안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협착증에서 두 번째 좀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허리가 이게 신경인데 이게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하면 이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척추 신경 눌린 게 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리가 너무 저려서 못 걷겠다면 이렇게 쭈그리고 쉬시면 살만해져요. 그럼 또 이제 다시 걸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협착증에서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디스크는 반대로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하면 이게 구부려지면 이 디스크가 신경을 좀 더 눌러요. 그러니까 증상이 더 악화되죠. 그래서 쭈그리고 있으면은 다리가 너무 저려서 걷다 보면 괜찮아지고 하는 게 디스크.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완전 반대네요. 척추관 협착증도 단계별로 진행이 될까요? 예, 말씀드린 그런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협착증이 진행을 하는데요.
치료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돼 있죠. 진행 속도는 그럼 어떨까요? 디스크의 경우는 저희가 급성 디스크라고 해서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협착증은 급성 협착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협착증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을음이 끼듯이 관이 여러 해에 걸쳐서 천천히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면 병원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럼 진단 검사가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뭐 허리 디스크처럼 하지직거상 검사가 적용될 수 있겠죠? 되게 그 전에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께 배운 거 하나하나 주옥같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디스크의 네. 하지직거상 검사는 되게 정확한 검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자세가 네. 이 신경을 더 자극을 줘요, 디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에서는 하지직거상 검사가 항상 양성으로 나와서 30도 이상 저희가 못 뜨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허리를 구부리면 차라리 더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직거상 검사도 60도 이상 다 정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구분하는 데는 좋은 검사인데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는 검사는 안 되죠. 척추관 협착증은 그래도 엑스레이와 MRI로 저희가 방사선 검사로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왼쪽에 있는 건 정상적인 허리의 방사선 검사 소견이에요. 딱 봐도 예쁘네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보시면 벌써 조금씩 찌그러져 있고 퇴행성 변화도 많이 와 있는 사진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부위에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관이 좁아져 있을 걸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보는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 왼쪽처럼 신경관이 잘 내려가는 정상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은 보면 막 신경관이 다 막혀 있죠. 네. 이게 이제 여러 마디 협착이 같이 오신 분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보존적인 치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주사요법, 그 안에다가 이제 신경주의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넣어준 주사요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은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같은 약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그 이제 핫팩이나 초음파 텐스 같은 물리치료 같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경도일 때는 해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수술 치료라고. 네. 그래서 보통은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로 그 부위를 지져준다든지 아니면 풍선 확장술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약물을 넣어주는 시술 같은 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치료로도 환자 통증의 완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수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준은 어떤 거고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통증 완화가 없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 눌린 신경을 뒤에서 열어주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열어주면 좋겠지만 문제는 시원하게 열어주게 되면 주변에 있는 관절이나 뼈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반드시 거기 이제 불안정성이 생겨요. 척추가 덜렁덜렁거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압술을 하고 나면 거기다 고정술, 쇠를 박아주는 고정술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고정술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수술이라고 저희가 보통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부위만 살살 긁어주듯이 감압술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예방을 위한 관리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우리가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세라고 하면 이렇게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장시간 작업하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고수톱 같은 거. 이제 장시간 그렇죠. 쭈그리고. 그게 가장 안 좋죠. 저희가 이제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서양보다 동양에 가장 되게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좌식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좌식 문화의 결정판이 이 고수도. 그리고 이제 별로 안 좋고요, 허리에.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그런 작업들도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으로 보자면은 흡연은 척추관 협착증을 100% 악화시킵니다. 그게 왜냐하면 흡연을 한다고 관이 더 좁아지지는 않는데요. 이미 눌리고 있는 신경 주위에 혈액순환을 걔가 막아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많이 악화시키죠. 그래서 금연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척추가 협착이 온 부위에 그 주변에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서 관이 넓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걷다가 걷는 게 힘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또 걸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능한 만큼은 자꾸 걸으시되 이런 환자들이 허리를 구부리면은 보통 증상이 덜해지니까 어떤 운동을 하냐면 실내 자전거 같은 거 있죠. 허리를 좀 구부린 이렇게요? 상태로 자전거를 타시는 건데 그런 실내 자전거를 타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운동이 되는 거고요. 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수영 같은 경우는 척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 그럴 것 같네요. 물에 떠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힘들면은 저희가 이제 아쿠아라고 해서 물속을 걷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물속을 걸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지를 걸을 때보다 훨씬 더 환자가 힘듦이 더 덜하죠. 아,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척추관 협착증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어떤 이유에서건 점점점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대표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으로 관이 천천히 좁아지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선천성으로 협착증이 있거나 외상으로 인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될까요? 우선 요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방사통. 특히 하지방사통이 보행을 할 때 그게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정 거리를 걸은 다음에 다리가 너무 저려지면 쭈그리고 쉬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른 치료 방법의 선택지는 어떤 게 있었죠? 우선 제일 처음 하는 치료로는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요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시술, 우리가 레이저나 내시경 같은 시술이나 풍선 확장술하고 약물을 넣어주는 시술들이 있겠고 마지막이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광범위한 감압술과 고정술보다는 부분적으로 그 부위만 감압술 해주는 것을 더 권하고 있죠.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병원을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협착증이 있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허리는 그렇게 함부로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척추가 다리가 저려서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전문의의 충분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